이번 실험은 발효통의 재질에 따라서 술 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해볼 거고요. 준비된 재질은 플라스틱, 유리,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랑 옹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옹기가 가장 비싸고 플라스틱이 가장 저렴했고요. 무게 또한 옹기가 가장 무겁고 플라스틱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용량은 모두 12리터로 동일하고요. 한번 여기 술을 빚어 가지고 맛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곡은 진주 곡자를 이용해 어젯밤에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쌀과 물의 비율을 1대1로 해서 술을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두밥과 수곡을 버무려 주었고요. 이제 소독을 마친 용기에 나누어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빚은 지 하루가 지났고요. 플라스틱, 유리, 스테인, 항아리까지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항아리가 조금 두꺼워서 온도 유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났고요. 유리와 플라스틱의 장점은 밖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고, 이제 스테인이랑 옹기는 안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용기도 술 냄새가 나고 있고요. 유리 용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스테인은 넓어가지고 교반하기가 편했고요. 옹기도 입구가 제법 넓어서 교반하기가 편하고, 이틀간 3회에 걸쳐서 교반을 해 주었고요. 아직까지 외관과 향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발효를 시작하고 술이 다 되면 걸러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유리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옹기는 이렇게 밀봉을 못 시키고 면볼을 덮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은 밀봉력이 부족해가지고 잡균이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주를 모두 완료하였고요. 이제 그 성분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을 모두 측정하였고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도수는 유리와 스테인에서 가장 높았고 옹기에서는 가장 낮았고요. 산도는 옹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당도는 이제 플라스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재질에서는 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옹기에서 지게미는 가장 적었고 체주량은 또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도수는 옹기에서 12.1도로 가장 낮고 스테인에서는 14.5도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산도는 옹기에서는 1.201로 가장 높고 스테인에서는 1.111로 또 가장 낮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재질의 거칠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옹기는 이제 다공성 구멍, 즉 이제 기공이 있어서 미생물이 흡착하기에 좋고 미세 기공이 있어 산소의 투과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미생물의 흡착이 일어나면은 미생물의 밀도가 흡착한 곳에서 번식을 하면서 국소적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 이제 군집을 형성하여 활동량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효모와 유기산의 흡착 경쟁에서 유기산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옹기의 미세 기공의 크기는 이제 수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로 크기가 작은 유기산이 좀 더 정적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유기산은 기공 속으로 들어가 정착을 하고 효모는 이제 대부분 밖을 부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발효 중에 옹기 내부는 약간 약혐기, 미호기 상태로 효모에게는 조금 애매한 상태로 작용하게 되고 유기산은 이게 젖산을 생성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환경으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된 젖산으로 인해 pH는 점점 낮아지고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코올 생산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점은 이제 국소적으로 지역에서 산이 좀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유기산이 들어가 살고 있는 기공에서 산을 만들면 그 산의 일부만 용액으로 퍼지고 나머지는 기공에 남아서 이제 용액의 평균보다 높은 산, 낮은 pH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액체는 한 pH 3.8에서 4 정도인데 기공 안과 벽에는 pH가 3.2에서 3.6까지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효모가 부유를 하다가 그 pH가 낮은 벽을 지날 때 다시 이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기능이 저하되고 다시 알코올 생성이 감소되는 좀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스테인에서는 공기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유기산이 정착할 만한 기공이 없어서 효모랑 같이 부유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산 생성이 감소되게 되고 이렇게 산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효모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알코올을 좀 더 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보면은 중간 정도의 특성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표면이 매끈하지만 유리는 친수성 재질이거든요. 물이랑 친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젖산균이나 효모가 표면에 부착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적인 특성을 보였고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이유들로 온기에서 유기산이 잘 성장하여 산도가 높고 효모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코올이 낮게 측정되었고요. 이제 반면에 스테인은 유기산 성장이 어려워서 산도가 낮고 효모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알코올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유리는 친수성이라 약간의 유기산은 표면에 흡착하여서 약간의 산과 약간의 알코올을 생산하였고 플라스틱은 이제 미량의 산소가 좀 투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모가 알코올 생성보다 몸집을 불리기에 힘을 써서 알코올이 조금 덜 13.7도로 조금 덜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당도를 살펴보면은 당도는 이제 플라스틱에서 23브릭스로 가장 높았고 다른 재질의 용기에서는 21브릭스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일단 이제 당분은 쌀의 전분을 효소가 분해해서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생긴 당분을 이제 효모가 이용해서 알코올과 이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고요. 이 효소는 이제 보통 곰팡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제 누룩을 만들어서 곰팡이를 키우고 그 곰팡이를 당화에 이용해서 술을 빚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요. 효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알파 아밀라제나 베타 아밀라제, 글루코 아밀라제 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보통 누룩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효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플라스틱에서 당도가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플라스틱은 그 재질 자체가 단열 용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온도 변화에도 강하고 다시 말하면은 내부에 발효혈이 생기면은 그 발효혈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발효열이 발생이 돼서 보통 이제 25도에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한 28도에서 30도까지도 올라가고 이 상태가 다른 애들보다 길게 지속이 되면서 효소는 좀 더 안정적으로 당화를 할 수 있지만 효모는 알코올을 상대적으로 좀 덜 느리게 만드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표면이 매끄럽고 이제 소수성이면서 전하를 띠기 쉽기 때문에 유기산이나 효모에 정착이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소수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효모나 유기산의 세포벽은 이제 친수성으로 소수성인 플라스틱에 쉽게 붙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표면의 전하는 발효 중에 이제 pH 변화로 에너지가 변동될 때 오히려 전하가 변동하면서 효모와 유기산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미세 산소가 투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도 조금씩 공급이 돼요. 이러한 이유로 플라스틱 내부에서는 효모와 유기산이 떠다니면서 산소를 소비하고 발효가 안정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합니다. 이런 안정된 상태에서는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로 취한하기보다는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몸집을 불리는 데 주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을 덜 소비해서 잔당이 많이 남아 당도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개미와 체주량, 증발량을 비교해 보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 스테인은 비슷한 반면 옹기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옹기의 재질의 특성과 좀 완전 밀봉 여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지개미 같은 경우는 옹기가 가지고 있는 다공성 기공으로 액체가 이 벽면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붙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개미의 수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게 좀 더 단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옹기는 유기산이 우위를 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기산 중에 이제 젖산균이 점성을 가지는 당류인 EPS를 많이 만들어요. 이제 EPS의 생선 조건을 보면은 당도가 높고 pH가 5 전후고 약간 미호기 상태, 그리고 이제 표면이 존재해서 바이오필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유에 부합하는 게 바로 옹기예요. 옹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옹기에서는 EPS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옹기 표면에 젖산균이 정착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필름을 생성하고 EPS가 많이 생성되면서 지개미 이제 섬유와 이 전분 입자도 결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개미의 응집력이 상승하고 여과시에 이제 액체 방출이 감소하면서 지개미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른 재질에서는 미생물의 표면 부착이 어려워서 이제 바이오필름의 형성이 어렵고 EPS가 생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질은 젖산균이 있어도 점성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고 옹기는 EPS가 많이 나와서 점성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이 점성이 막걸리가 좀 걸쭉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게 이 EPS 때문에 많이 걸쭉해지는 거고 발효 초반에 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담이지만 뭐 밑술을 빚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씨앗술을 빚으실 때는 짜는 게 엄청 힘들어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EPS 때문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체주량에 대해 살펴보면은 옹기의 체주량이 낮은 원인은 이제 수분이 증발하거나 벽면으로 이제 수분이 이동하고 또 이제 지개미의 수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체주량이 감소하는 건데, 미세 기공으로 수분이 나가고 또 CO2가 방출될 때 수분을 같이 데리고 동반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증발량이 많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뭐 짤 수 있는 액체가 줄어들어서 체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선 결과들을 정리하면은 도스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유리와 스텐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pH 스트레스를 받는 옹기에서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량의 산소가 공급되는 플라스틱에서는 오히려 얘네가 너무 안정된 상태, 스트레스가 부족해서 도수가 약간 애매하게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도는 젖산균의 정착 및 증식에 유리한 옹기에서 가장 높았고, 표면이 매끄러운 플라스틱과 스텐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리는 표면이 매끄럽긴 하지만은 친수성 소재이기 때문에 약간 소량의 젖산균이 증식을 하면서 산도도 중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당도는 단열성이 좋고 미세산소가 투과되는 플라스틱에서 가장 높았으며, 스테인은 플라스틱과 그 성질이 비슷해 보이나 열 전도가 높고 미세산소 투과가 불가능해서 플라스틱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지개미는 다공성 기공과 EPS 생성이 유리한 옹기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로 인해 증발량이 많고 체질량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번 실험에서는 이제 술 빚는 용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술 맛을 내기 위해 어떤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맛을 보고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